우리에게 경찰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목욕도 하고 공부도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의 어느 한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의 문지방을 없애고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곳인데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VJ 특공대는 여러분이 무심히 흘려버릴 수 있는 삶의 현장, 그 속으로 찾아갑니다. 우리처럼 작은 땅덩어리에 방송국이 400개가 넘는다면 믿어지십니까? 채널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가히 방송국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인터넷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겠죠. 1, 2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난 인터넷 방송 전쟁은 별의별 무기가 다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뜨거운 제작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열리는 인터넷 세상. 클릭만 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재밌고 희한한 구경거리가 가득하다는데 2000년 5월 현재 인터넷 방송국 수 400개, 채널 수 3000개. 누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요즘 네티즌들의 비난과 관심이 동시에 쏠린 인터넷 방송국 성인 채널의 방송 현장.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 매일 콘티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따라서 분위기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모델의 캐릭터가 다 틀리니까 나머지 세희 언니는 되게 섹시한 분위기로 나가지고 마지막 하고 다비 언니는 모든 걸 소화한 애기 때문에 아주 모든 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송 순서를 기다리는 IJ들은 분장이며 의상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몇 개 정도 준비하세요? 저희 거의 속옷집 촬영도 될 정도로 많아요. 내가 방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 현재 방송 중인 인터넷 성인 채널은 10여 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성인 채널은 IJ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IJ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네티즌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다 들어준다.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네티즌들이 원한다면 확실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 방송의 첫 번째는 유저, 그러니까 네티즌들, 회원 그런 개념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사장이고 그들이 주인이고 왕이고 대통령입니다. 세희의 더 섹시한 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최대 장점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방송. 네티즌들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었다 입었다 춤을 추다가 웃다가 밤새도록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30분 갑시다. 예, 우리 PD님이요. 순간적으로 지금 돌발적으로 세희 보고 30분 방송을 연장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사고 한번 칠까요? 손, 발, 중간에 오늘 낮에 정말 특별한 일이나 에피소드 대본도 없이 진행되는 생방송은 편성도 들쑥날쑥 거머쥐.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즉석에서 연장 방송이 결정되기도 한다. 방이 좋으면은 뭐 1시간, 저희는 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인기도에 따라 IJ들의 출연료도 천차만별. 많게는 3억 연봉의 성과급이 주어지기도 하고 적게는 월 1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안 되니까 30분의 연장 방송이 됐습니다. 막 폭발적인 반응을 봤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보람스럽고요. 좋아요. 정말 신나요. 이럴 때만큼 신나는 적이 없어요. 이게 어저께 거거든요. 이게 오늘 거고요. 현재로서도 계속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2배 이상이죠. 2배, 한 2.5배.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도 네티즌들의 가입 문의 때문에 전화통에 불이 나고 예, 지금 유저가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입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공지사항이 안 돼 있나? 돼 있습니다. 모르는 컴맹인가 봐. 지금 뭐 유저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죠. 지금 회원가입 반갑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성인 채널의 IJ로 인기를 끌기도 한다. 지금 좋은 질문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온 매스컴을 시끄럽게 했던 인물이 화면에 등장하자 갑자기 접속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어디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벗기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인터넷 성인 채널. 인기 급상승 이면에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윤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애들은 가라. 좀 더 커서 정말 성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 다음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한참 공부할 때니까. 성인 채널의 매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것을 규제할 곳도 그에 대한 관심도 통일된 곳이 없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무방비로 나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의 포르노성 또는 아주 음란하고 선정적이지 이를 데 없는 내용들이 이를테면 그런 제도의 미비라는 틈을 파고들어서 청소년층에게 지금 무방비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아직도 2% 부족해. 다시. 재밌다. 별까지도 이거 확 뻗기는 방송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방송에 딱 맞는 컨텐츠 개발로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채널도 있다.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CF의 NG 장면만을 골라 방송하는 채널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러니까 기존의 편집이라면 뭐 오케이 컷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오케이 컷이 아니라 오케이 컷 외에 NG 장면들을 주로 더 찾고 CF 현장 감독님이 컷 소리 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은 저희는 NG가 많이 나야지 저희는 즐겁습니다. 먹고 사는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NG만 찾는 사람들. 공중파 방송을 위해 제작됐던 테이블 재편집 방송에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절감하고 인터넷을 또 다른 광고 시장으로 만들어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이 이들의 생존 전략. 네티즌들은 무려 광고주는 유료인 것이다. 이거 봐 여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희 NGTV 조회수가요 드디어 100만을 넘었습니다. 뭐야? 버거 소녀. 날 물러보지 마. 한 사람당 NG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들은 온통 NG 안에서 산다. 저기 NG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 볼 때도 CF 중심으로만 계속 보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CF를 보러 오히려 그 TV를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NG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어떤 CF가 재밌나, 그리고 어떤 CF NG가 재밌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뭡니까? 광고주 쪽에서 채널 인지도가 연락이 오거나 높아지면서 아니면 NG 저희가 장면 광고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광고들이 제작이 된 것들을 여기다 붙이면 컨택을 해가지고 NG를 받게 되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붙이게 돼요. 이쪽으로 붙이면 확정이 된 것들이고요. 이게 오늘이었어요. 예. 이제 아예 CF 제작 현장으로 출동해서 NG 장면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오기도 한다. 공중파보다 한 발 앞서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물론 NG 장면만. 예. 제작부가 어디?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일이 쉽게 풀렸던 것은 아니다. NG 장면을 내보내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광고주들이 NG 방송을 꺼렸기 때문이다. 광고 NG 장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가공을 해서 그 광고 효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한테는 매치비를 받았었던 거고. 이제 나의 프로그램의 범위를 드라마나 영화 속 NG 장면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영화 자체가
매치가 돼가지고 만화하고 독특한 컨텐츠 개발이야말로 인터넷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 믿으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인터넷 채널들. 두 명이 춤추고 있는 아가씨가 보이죠? 저희 아이템이 어떤가요? 굿굿굿이라고 하는데요. 좋다고. 너무 독특한 컨텐츠 개발로 네티즌들의 관심 끌기 작전.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장면이 컨텐츠가 되기도 한다. 이 방송 어때요? 무척 특이하다고 사용자가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음악이랑 그런 걸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나이트 가면 일단 음악하고 춤이랑 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트 한번 가보자. 나이트 가면 뭐가 있겠지 해서 가서 봤는데 찍으면은 좀 그림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수천 개에 달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 중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스타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금껏 공중파 방송의 시청자들이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끼를 보여준다. 참 이것들이 웃기네 진짜. 아 누가 맘대로 저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냐? 내 맘대로다. 어떨래? 우리 두 가지로. 또 아예 자신만의 방송국을 설립하는 스타들도 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설립한 인터넷 방송국은 10여 개. 그런 그림을 공중파에서도 많이 봐왔고 꽁트꽁트 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 과연 그렇게 꽁트꽁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 볼 것이냐. 스타들의 인터넷 방송국 개국 열풍. 인터넷 싸움, 콘텐츠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스타들이 출연한다고 무조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는 일. 예전에 보내줬을 때. 똑같은 시트콤이라 하더라도 직장인이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3분 시트콤, 5분 시트콤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사 한마디 한마디도 세태를 반영하고 속 시원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튀지 않으면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다. 자세 좋아하네. 또 인기 연예인이 네티즌들과 직접 대화 방송에 나서기도 한다. 네티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직접 만나서 좋고 스타들은 팬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으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한 셈이 아닐까? 팬들이 제작 현장에 찾아오는 경우 아예 이들을 깜짝 출연시키기도 하는데 이것도 인기 전략 중 하나.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거, 연기자는 그런 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흑자는 뭐 한 3년간 흑자가 날 부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아마 살아남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 되겠죠. 예. 하룻밤 자고 나면 몇십 개씩 새로 생겨나는 인터넷 방송국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의 생존 전략은 치열하고 또 치열하다. 네, 참 기가 막히네요. 방송도 좋지만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글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가 한창이죠.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작년 MVP는 삼성의 이승엽 선수였고 또 최고 연봉 선수는 3억 1,000만 원을 받은 현대의 정민태 선수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화려한 조명을 받는 야구 선수들 뒤에는 늘 그라운드에 조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50점, 못하면 욕먹기가 일쑤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 바로 프로야구 심판들입니다. 처절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구장안. 이곳엔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0.1초의 선택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 깊은 밤 고속도로를 달려온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1군 B조 심판 5명. 이들이 대구의 숙소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잠들기 전 그날 입은 속옷을 빠는 일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지난 5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롯데와 삼성의 경기. 구장에 도착한 심판들은 곧장 심판실로 향하는데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 선수나 감독, 구단 관계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을 맞아도 발가락 보고 왔으면 쇠가 들어가십니다. 이건 다리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 네, 가리는 보호장구. 장비가 안 좋았을 때는 이 쇄골이 맞아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양 팀의 출전 선수 명단을 확인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 선수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아까 명단 교환한 명단을 조심히 가위 들어가는. 일일이 그런. 매일같이 하는 제스처지만 이왕이면 폼나게 제스처 연습도 거르지 않는다. 불량구를 가려내는 작업 역시 심판의 몫이다. 지금 번발력 테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이 적게 튀면 좀 불량이고 또 많이 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그 튀는 높이를 공이 다 똑같은지 번발력 테스트를 합니다. 허리에 찬 주머니에 공 6개를 모두 채우는 것으로 준비 완료. 징크스는 저 같은 경우는 없고 매일 시합에 이제 조금씩 긴장하면서 너무 이 긴장을 안 하게 되면은 이래 사고가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게임 들어갈 때 그냥 뭐 오늘도 무사히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 평균 3시간 넘게 긴장은 계속된다. 열심히 다리 근육을 풀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를 향한다. 경기장의 최고 심판관으로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이 연속되고 단 한 경기에서도 승패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 없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 역시 심판의 판정에 온 신경을 집중시킨다. 심판회가 허용된 시간은 단 0.1초뿐이다.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직구냐 커브냐 이런 순간의 판단을 우리는 직접 보기로 했다. 주자가 뛸 때 루심들에겐 세이브냐 아웃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루가 빈번한 2루에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겨드랑이 부분부터 무릎 부분까지다. 이 같은 심판 판정과 경기 운영은 야구 규칙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300여 개의 룰이 실려있는 프로야구 심판들의 바이블. 대구에서 열린 롯데와 삼성전. 삼성이 5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 우리가 시합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피자가 지금 그 공을 못 던지는데 예. 이게 하나 던지고 이래서 가는데 예. 저 가가지고 뭘 좀 보통을 하든지 이래가 시합이 되겠나 뭐 시합하자고 하는데 경기를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 심판들은 분주히 뛰어다녔다. 빨리 여기 손질을 하라 그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차 마운드 먼저 갖고. 야. 차 마운드 먼저. 아, 저 새끼들 얼마나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힘든가 보죠. 예, 또 저 한중도 생각해서 해야지 끝까지. 경기 끝내고 다음에 하든지 딱 해야지. 30분 넘는데 지금 많은데 장난하니까 지금. 30분 넘고 아직 40분 됐고 40분. 심판들의 계속된 기다림을 외면한 채 봄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사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매표소로 뛰쳐나간 군중들은 때를 이루어 흥분한 목소리로 당장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켠에선 난동을 부리는 불청객까지 등장했다. 문 닫아도 판단은 우리가 심판이 하는 건데 지금 아주 날씨가 굉장히 애매해갖고 관중들은 그 판정을 빨리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규칙에 30분 기다려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은 재차 30분 연장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지금. 관중과 구단 측의 거센 항의에 무리를 해서라도 경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투수 마운드에 흙을 덮는 복토 작업이 급히 이루어졌다. 됐어, 나오라 그래. 경기 속계를 결정한 심판들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고 빗속의 경기가 계속되며 추가 3득점을 올린 삼성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경기 중단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상태가 아까 끊었단 말이에요. 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오면은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일단 지금 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면은 진행을 들어가면 안 돼요. 진행 들어가면 안 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또 비가 와서 중간에서 들어가면은 이거 관중 운동하는 거고 아주 더 모양새가 나빠지고. 지금 모양새가 아니고 모양새가 문제가 아니라 팬들 때문에 최선을 우리는 다 하고 그리고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 지금 이거는 상황을 보십시오. 게임 시작하고는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양해를 구하는 거지 감독님 의견을 우리한테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좀 다시 오더라도 진행을 하면 또 다시 또 비가 그친단 말이야. 그치진 않겠지만 약해진다고. 그러면 시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시간을 기다렸잖아요. 반복해서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기다려달라는 건요.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안 되고 노게임 선언을. 노게임. 세 차례의 경기 중단과 속계가 이어진 이날의 경기는 결국 굵은 비로 인해 무효 처리되고 말았다. 애간장을 태우던 관중들은 발길을 돌리고 주심을 받던 이영재 심판의 걸음이 무겁게 보인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이날의 사건에 당연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날의 심판 결정에 대한 스포츠 기자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야구의 규칙을 지키고 관중과 선수, 감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던 심판들의 노력에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고 나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또 실렸는데 우리는 뭐 잘해도 최고 잘한 게 이 정도예요.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잘해도 본전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라운드의 고독한 집시, 그라운드의 조연으로 불리는 심판. 그들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판정 시비. 서운할 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볼인데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삼진 아웃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럴 때는 어때요? 기분? 기분이 속상하죠. 하지만 그 다음번이나 뭐 언젠가는 또 그 똑같은 볼이 들어왔을 때 볼이라고 하면 사람이 또 기분이 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 해주세요. 암싸움사는 어디서 심판 다 싸웠지. 내가 퇴장을 18번 당했는데. 미연 심판 어딨어 미연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시원한 2루타와 함께 5회 경기 종료. 선수들에겐 관중과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진다. 심판들은 3분간의 짧은 휴식에 들어간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몇 분 주시죠? 3분. 아니 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누구이죠? 감독님 뭐 이렇게 해요? 선배님들한테 혼나거든. 그거마저 그래 앞에서 펴고 그러면 큰일 나죠. 경력을 필한 30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마다 11월 열리는 심판 학교를 통해 입문할 수 있다는 심판의 길. 그들의 평균 연봉은 2,700만 원이다. 큰 사고나 시비 없이 또 한 경기가 무사히 끝났다. 경기를 마친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그날의 경기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어진다. 짧은 순간에 판단에서 오는 실수를 막고 더 좋은 경기를 위해서라면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인데 프로야구 심판들도 경기 운영위원회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곧 심판들의 성적표다. 야구를 현역을 그만둔 지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일을 하는 거에 만족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해도 표시 안 나고 잘못하면은 이건 바로 표시가 나는 거고 관심 받고 있는 이런 직책이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을 심판 생활하는 게 상당히 의롭다 보니까 이 직책 자체가 의로운 거니까. 시즌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3주를 각 지방을 오가며 보내는 이들. 거의 모든 시간을 외지에서 보내는 생활. 모처럼 집으로 향하는 이들의 표정이 밝다. 잦은 시비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지만 0.1초의 선택으로 승패를 가르고 프로야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야구 심판. 그들의 스트라이크 외침이 뜨거운 여름의 구장을 달군다. 주차단속 요원과 손님들이 숨바꼭질 실랑이를 벌이는 곳, 매일 밤 10대들의 환호 속에 댄스 경연이 펼쳐지는 곳,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에겐 빠뜨릴 수 없는 관광 명소, 바로 동대문 시장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사람 사는 훈훈한 채취를 느낄 수 있는 동대문 시장으로 가보시죠. 밤 9시, 하루를 접을 시각이지만 이곳 동대문 시장에서는 대낮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지방에서 올라온 소매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버스는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로 만원이다. 손님을 끌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벌어지고 DJ의 호객 행위가 눈길을 끈다. 밤과 낮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자. 두 평 남짓한 점포들이 빽빽이 들어선 상가 안. 가격을 두고 상인과 손님들의 흥정이 한창이다. 재래시장에서 패션밸리로 탈바꿈한 뒤 동대문 시장은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재래시장 동대문을 국제적인 대규모 상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아니야 거기 없어. 많이 주면 되지. 있죠? 입점 점포수 27,000개, 하루 유동인구 100만, 하루 거래되는 돈 200억. 볼거리가 많은 동대문 시장이지만 가장 보기 좋은 볼거리는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동대문의 가위손 정동중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정동중 할아버지는 동대문 상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장 내 유명 인사다. 2,000원. 하나 가져갔어. 이제 그게 4,000원 하나 가져갔어. 그는 한자리에서 가위만 34년을 갈아온 가위 도사다. 가위가 이제 그런데 혹시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안 들어. 그러면 또 일단 갈아야 되고 그래. 아예 상처 나는 거 한 게 정신을 써야 돼. 술도 안 먹고 가위 가는데 잘못해요. 안 묻어 어디 깨도 딱그 팥 어디? 요. 어제 다치신 거예요? 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요 잘못해 요러다가 팍딱 요리 가위가 오면은 예. 저쪽 손 좀 보여주세요. 그의 손에는 지난 세월에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 사장님 할아버지의 주 고객은 포목상 상인들. 동대문 시장은 원단 가게 대부분이 할아버지의 단골 거래처다.
네, 잠깐 말씀 여쭐게요. 근데 이거 가시는 것도 뭐 저기 있어요? 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붐빌 때가 철이 있어요? 그 어느 때가 제일 바쁘세요? 가을, 겨울, 봄. 왜 그러죠? 이제 기지가 얇아질 때는 가위를 그러면은 별로 안 써. 그리고 이제 기지가 두꺼워지면 이제 가위로 손전해야 되거든. 몇 군데나 말도 못하지. 점포를 어떻게 나가 다 할 수 있나. 셀 수 없이. 한 3,000개 이상 되는데 점포가. 하루에 몇 개 가세요? 하루에 한 50개. 동대문 시장의 두 번째 명물은 커피 아줌마 정종림 씨. 녹차, 둥글레, 인삼차, 레몬홍차, 쌍화차, matcha. 종류만도 오렌지, 30가지가 넘는 포도, 음료가 담긴 끌차를 밀고 다니는 정종림 씨는 광희시장 상인들 사이에 억척이로 통한다. 아니에요. 이게 원단가에는 지금 이제 IMF가 왔어요. 그래요? 그녀는 15년 커피 장사로 집을 장만하고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다. 이거 하시다가 미숫가루 같은 거 안 모자르세요? 아무래도 쓸 만큼 갖고 죠. 미숫가루 같은 건 어디서? 네, 직접 하죠. 우리가 직접 방앗간에 빠쳐. 그래야 맛있어야 시장 사람들 먹으니까. 15년 이력이 붙어 이제 누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외울 정도가 됐다. 아줌마 이거 하루에 몇 잔이나 파세요? 네, 부지런히 빨면 열심히 하면 200잔은 팔아야죠. 200잔이요? 네. 보통 하루 200잔. 200잔이면 얼마 버시는 거예요? 600원. 아유, 내 노력만큼 벌죠. 그거 왜 일본 누르는 거야, 아저씨? 한 달에 보통 얼마인데요, 그러면? 600원이요. 한 달에 이 아줌마 2천만 원 벌어요.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 아저씨. 그럼 얼마 버시는데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차례대로 다 이게 뭐냐고 호수죠. 하루 내 걸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자식들 생각에 힘든 줄을 모른다. 네, 다리 아프죠, 땡기고. 새벽 1시 반. 이 시간 동대문에서 가장 바쁜 곳은 음식점이다. 늘 이 시간에 이렇게 바쁘세요? 이 시간에 1시부터 4시까지 바빠요. 걸음이 상당히 빠르신데 빨라야죠. 배달하는데. 상인들의 식사 시간인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배달하세요? 배달이요? 예. 보통 많이 할 때는 한 50만 원 하고 못할 때는 30만 원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도로는 이어지는 손님들로 혼잡하다. 지게꾼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짐을 배달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 네? 먹고 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해야 돼요? 6시부터 9시반까지. 아, 배달은 많으세요? 배달이 많긴 뭐가 많아. 아, 일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뭐세요? 무거우니까 힘들지. 어려운 거야. 거리는 뭐 괜찮으시죠? 거리 없다, 돈 안 돼. 아이. 이 집이 지금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이들에게 시간은 그야말로 돈이다. 힘들지 보세요. 무거우니까 힘들지. 네,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지. 네. 여자 속옷을 파는 이곳. 이 집의 주인은 남자다. 하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분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가시는 분도 있고 웬 그 여자 그 속옷 가게에 남자가 있냐 하는 식으로 깜짝 놀라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그 옷 사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죠, 손님들이. 문재삼 씨는 남자 주인이라는 단점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림으로써 인근 속옷 매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브리지오 팬티 하루에 몇 장 정도 나가세요? 글쎄요, 그게 몇 장이라고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한 400~500장? 400장이요? 이상은 나가죠. 일반 소매 손님들한테. 그래요? 그럼 오늘 매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매상이요? 그거는 뭐 1급 비밀인데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시각. 그러나 상가 밖 거리는 첫 차를 기다리는 상인들과 커다란 짐들로 가득 차 있다. 새벽 4시 50분. 다른 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동대문 시장은 하루를 마감한다. 시장 사람들의 하루 끝 일과는 그날 번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 찍으시나 보죠? 이게 매일 적금이에요. 근데 이 가방은 뭡니까? 수건 가방. 아, 수건 가방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 다 돈을 담나 보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금 들어가시죠. 억이요?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몰라요. 아,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때 거래 은행 직원이 수금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날의 일과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하루에 몇 군데나 이렇게 도세요? 네. 여기 상가는 다 도니까 한 100군데는 넘을 거예요. 상가 밖에서는 지방 상인들이 서서히 갈채비를 서두른다. 매장 상인들은 잠시 눈을 붙이는 것으로 밤새 지친 몸을 달랜다. 재래시장에서 국제적인 대규모 상가로 변신한 동대문 시장. 그 성공 뒤에는 낮과 밤을 뒤바꿔 살아가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꿈과 땀이 자리하고 있다. 저도 가끔 동대문으로 쇼핑을 갑니다만 오늘 같은 금요일 밤이 쇼핑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야참도 드시고 또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잠시 후에 동대문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날씨 덥죠? 이렇게 날 더워지면 남자분들이 몸 생각해서 슬슬 찾는 영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신탕이죠. 비공식적인 집계입니다만 한 해 보신용으로 식탁에 오르는 개들이 대략 7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보신을 위해 이렇게 몸을 바쳐야 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람보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팔자 좋은 개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보실 상류사회 개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애완견 200만 마리 시대. 하지만 개라고 다 같은 개가 아니라는데 분명 그들에게도 상류 사회는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멋쟁이 사모님들이 줄지어 행차하시는데 저마다 손엔 개 한 마리씩. 따라 들어간 곳은 애완견 미용실. 전문 미용사만 4명을 둔 꽤 이름난 곳이라고. 척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닌 이 집 손님들.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받는 서비스는 그야말로 풀 코스. 개들은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된다. 마무리는 최신 유행 스타일로. 두 시간은 좋게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곳에선 자연스레 그들만의 모임이 이루어진다. 모두가 개들을 위한, 개들에 관한 얘기들 뿐. 그 강아지들 모임이에요? 아니면 주인들 모임이에요?
강아지 모임이죠. 한 달에 몇 번 오는 거죠? 한 달에 4번은 와야 되는데 보통 평상적으로 뭐 3번 정도는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미정원에 실례지만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저는 2달에 한 번 가는데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톡톡 튀는 패션. 보통 2, 3만 원을 호가하지만 이들에겐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폼나게 살아가는 견공들. 이들의 한 달 품위 유지비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바로 성형수술. 하지만 그들의 성형수술엔 다 이유가 있다는데? 강아지들도 쌍꺼풀 수술을 하긴 하거든요. 쌍꺼풀 수술은 왜 하냐면은 그 상안검이나 하안검이 너무 처지거나 올라붙어서 그 눈썹이 그 안구를 자극할 때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을 하긴 하죠, 강아지들. 스케일링은 건강한 치아를 위해. 그럼 멀쩡한 귀를 자르는 이유는? 이렇게 축 처진 귀를 바짝 올려 세우면 더 용감하게 보인다는데. 애완견 성형수술. 종류도 가지가지, 이유도 가지가지. 명색이 개는 집을 지켜야 한다? 하하, 큰일 날 발상.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강아지는 왜 데려가세요? 아, 집에 혼자 놔두기 뭐해서요. 예. 데리고 병원에 맡기고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오고 하거든요. 출근길 속속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호텔. 동안 나가거든요. 예. 순돌이를 맡길 텐데. 강아지는 순돌이에요. 예. 좋지요. 예. 여기가 저희 집이가 영호텔 집이거든요. 보통 애들이 편하게 잘 수 있는 TV가 안 돼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나무에다 원목에다가 지금 아래는 다 온돌판이 깔려 있고요. 각각 에어컨하고 이거 스위치룸인데요. 예, TV도 있고 여기 음악도 나오고 조명도 저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고요. 사람 한 3-4명이 자도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사람 여관비보다 한참은 더 비싼 애견 호텔. 그래도 언제나 초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곳 직원들의 방은? 저희들은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 차는 옆에 방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들 방은 너무 누추한데 어떡하지? 설마요. 개인 호텔이 이 정도인데. 저희는 이렇게 초라하게 자거든요. TV도 에어컨도 없이 달랑 침대뿐? 우리 요만해요. 우리 요만한 데서 자요. 매트리스 깔려 있습니까? 매트리스는 아주 후진도 깔려 있어요. 견공들의 잠자리, 이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다. 자는 것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그들이 먹는 것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이미 1,000억 원대를 넘어선 애견 식품 시장. 신생아용 분유에서 이유식, 다이어트식까지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거 뭐니? 뭔 거 같아? 이거? 모르겠어요. 과자 같은데요. 너희 먹는 과자? 아니요. 그러면 강아지. 좀 아무래도 수입품이 많다 보니까 조금 고가 한번 들어보세요. 과자하고 맛이 한 통에 10,000원 하는 과자, 그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고요. 맛이 어때요?
오늘도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강아지들. 하지만 이 녀석들 모두가 귀하신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녀석들 중에 도대체 어떤 개들이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인지. 개들도 상류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귀족견, 있죠. 혈통이 있고. 요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2, 30만 원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좌측에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니스 중에서도 이런 거는 100만 원대가 넘는 거죠. 혈통하고 미모.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잘생기고 볼일. 지금 여기 사진. 그래서 요즘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동원한다. 이 개 사진은요. 부모가 잘나면 그 자식 또한 잘나기 마련. 당연히 혈통수가 있는 것이 믿을 수 있죠. 예. 이곳엔 세계 내노라 하는 뼈대가 있는 가문의 견공들이 다 모여 있다. 바로 그들의 냉동 정자.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전설적인 견공의 것도 있다는데. 봐요. 95년도 초에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 가지고 인공수정이 가능할까요? 예, 뭐든지 가능합니다. 예, 정액 보관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도에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50년 내지 100년이라도 후에라도 놓으면은 청충이 이렇게 활동합니다. 이 모두가 인공 수정을 위한 것. 상대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라고. 그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죠. 그거야. 예, 그렇게 뭐 경제적인 부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 키우죠. 인공 수정까지 동원해 혈통을 이어가는 그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강남의 한 동물병원.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들. 응급수술이었다. 얘가 또 거꾸로 들었어요. 역선이 돼서 자연적으로 분만을 못하게 됐어요. 강아지는 건강한가요? 예, 애기는 지금 하나는 건강한데 조금 약간. 여기 무슨 병이죠? 요크셔테예요. 신기하고. 그때마다 새로 신기해요. 최고의 의료진에 둘러싸여 최첨단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강아지들. 바로 이 순간부터 이들은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들에게 더할 수 없이 기쁜 소식. 최근 한 보험 회사에서 애완견 보험을 내놓은 것. 개도 보험에 드는 시대. 하긴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를 일 아닌가? 선생님 개가 다른 사람 물었을 때 일반견과 혈통견을 위한 두 가지 상품. 보상이 되고요. 물론 미키는 부잣집. 귀한 몸이니만큼 보험금도 빵빵하다. 어떠신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예약만 50여 건. 마음 푹 놓고 살려는 견공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래도 역시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법.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더 놀랍기만 하다. 완벽하게 장례식까지 치르는 개들. 이 모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작게나마 이런 의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안받는 거죠. 지난 5월 26일 연락을 받고 간 곳은 한 가정집. 애완견 포도리가 숨을 거둔 곳이다.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입관 절차. 엄숙한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주인. 이제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포도리는 다시 모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포도리의 마지막 길은 검은 리무진까지? 아니 이거 개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네? 강아지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었고 자식이었다는 포도리. 비록 이렇게 한 줌의 죄가 됐지만 그 무슨 한이 있으랴. 그의 생은 화려했거늘. 이제 포도리가 가는 곳은 그들만의 납골당. 모두가 한평생 원 없이 살다간 견공들이다. 죽어서까지 계속되는 그들의 상류 사회. 글쎄요. 사람 부럽지 않은 이 팔자 좋은 견공들. 개팔자 상팔자란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세상인데 이거 다음 세상엔 개로 한번 태어나 볼까나?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개들 보니까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애완견 2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애완견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6월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VJ 특공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